경매장에서 강아지는 작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은 좌절과 고독에 찌든 듯 보였다. 다른 강아지들은 번쩍이는 털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 강아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품에 안기기를 바라며 다른 누군가는 그저 괜찮은 강아지 같다는 식으로 지나쳐갔다. 모두 그저 스쳐 지나가듯 지나갔고 강아지는 여전히 혼자 남아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경매장의 한 구석에서 이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는 눈빛이 특별히 강렬하지 않았고 검은색 청바지와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그 강아지에게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강아지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곳에서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이 강아지. 남성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 강아지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감정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경매에서 강아지를 입양한 그 순간 남성은 그저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그 강아지와의 관계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불러일으켰다. 강아지는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은 구석에 숨었다. 하지만 남성은 서서히 그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강아지는 이를 경계하며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강아지에게 다가갔고 마침내 강아지는 그의 손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남성은 이 강아지에게 루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루카와 함께 지내면서 강아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루카는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일까? 하루가 지나고 루카는 조금씩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남성은 루카와 산책을 나가며 그의 두려움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은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였다. 어느 날 남성은 루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강한 바람에 날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 멀리서 들리는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결국 그는 좁은 골목 끝에서 그 소리를 찾았다. 골목 구석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너무나도 약해 보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듯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도와줘, 제발. 그 남자는 힘겹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루카는 이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 그의 몸은 아직도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 루카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가 남성에게 다가가던 그 순간 남성은 루카의 눈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루카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 이 순간을 감지한 듯 행동하고 있었다. 남성은 루카가 보여주는 반응에 이끌려 바로 그 남자의 곁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죠? 괜찮으세요? 남성은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다. 그 남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남성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강아지, 제 강아지. 남성은 조금 당황했지만 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강아지가 제가 잃어버린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가 바로 남성은 그 남자의 말을 다 듣지 못하고 루카가 신속하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루카는 이 남자를 어떻게 아는 걸까? 그 순간 남성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루카의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성은 루카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스러워졌다. 강아지가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루카는 그 남자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친숙한 태도를 보였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짓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루카가 그 남자의 손에 몸을 맡기며 고요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루카는 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강아지였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마치 제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그 남자는 말을 이어가며
루카의 이름을 부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남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 루카가 이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강아지가 루카였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저는 루카를 입양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동안 루카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큰 상실감이었죠. 남성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루카가 그 남자의 강아지였다는 사실을 듣고 난 후 그는 강아지와의 유대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루카는 경매장에서 이 남자를 찾은 걸까? 그 강아지가 그토록 고통받고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남성은 그 남자에게 물었다. 루카가 경매장에서 다시 팔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백하듯 말을 꺼냈다. 저는 당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족도 모두 떠났어요. 루카는 제 마지막 의지였지만 결국 돈이 부족해서 그를 입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루카를 경매에 내놓았어요. 그게 저의 최후의 선택이었죠. 남성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 루카는 그런 상황에서 떠났던 거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까요? 그 남자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게 바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경매장에서 루카를 팔았을 때 제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저에게 돌아온 이유는 바로 이 남자 때문입니다. 그는 남성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남성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저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강아지를 입양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잖아요. 제가 당신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남성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루카는 그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이 강아지를 입양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루카와 이 남자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은 다시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말하며 루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강아지는 다시 제 가족이 될 자격이 있죠. 그 말을 들은 남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루카의 과거와 그 남자의 슬픔을 들으며 이제 더 이상 이 강아지를 놓아줄 수 없다고 결심했다. 루카와 이 남자는 얽혀있는 운명이었고 그가 이 강아지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루카를 부드럽게 안아 일으켰다. 루카, 너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해. 루카는 그의 팔에서 고요하게 몸을 맡기며 마치 이해한 듯한 눈빛을 보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남성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남성은 루카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그 남자와 함께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다. 루카를 입양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강아지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그런데 그 강아지의 진짜 주인은 이 남자였다. 루카와 이 남자의 연결고리가 그토록 깊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는 조용히 걸으며 말했다. 이 강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하지만 저는 그를 다시 돌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요. 남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말을 깨달았다. 당신이 루카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루카는 당신을 잃은 후 계속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신과 루카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루카는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는 이제 다른 사람과도 친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남자는 절박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남성은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루카를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루카는 이제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 강아지를 다시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루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루카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가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강아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다시 믿음을 쌓을 수 있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씩 루카에게 다가갔다. 루카는 남성의 팔에 안겨 잠시 쉴 때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손을 내밀어 루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루카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곧 그 남자의 손길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루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네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너와 다시 시작할 거야. 남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다. 루카와 이 남자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 둘은 이제 서로에게 다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루카의 과거에 얽힌 복잡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루카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 강아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루카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결심했다. 이제 나는 루카와 함께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사랑을 주어야 해.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다. 루카가 이 남자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전조에 불과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이제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남성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남성과 루카는 서로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은 루카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루카는 아직도 갑작스러운 소리에 민감해하고 특정한 장소에만 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남성은 루카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둘은 공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루카는 그가 예전처럼 풀밭을 뛰어다니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순간 루카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귀가 긴장하며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한 방향을 응시하며 몸을 움츠렸다. 루카, 무슨 일이야? 남성은 루카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루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의 눈빛은 공원의 한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성은 루카를 따라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곳에서 기억에 남을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오래된 낡은 건물 한켠에 있는 작은 울타리. 울타리 뒤에는 작은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와 소리가 들렸다. 뭐지? 남성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창고를 향해 한 발씩 다가갔다. 그 순간 루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남성을 앞질러 뛰어갔다. 루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모습으로 거의 미친 듯이 창고로 달려갔다. 남성은 놀라서 루카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그가 창고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루카가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남성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 쌓인 물건들이 가득한 어두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창고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와 그 옆에 놓인 낡은 사료통.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루카가 그곳에서 겪었던 불행한 기억과 관련이 있는 듯했다. 남성은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상자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상자 속에는 몇 가지 낡은 옷과 함께 고통스러워 보이는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루카는 그 순간 남성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으며 그의 팔에 얼굴을 비었다. 그는 루카가 자신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했다. 이 장소는 루카에게 끔찍 기억을 상기키는 곳이었다.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루카를 안아들었다. 미안해, 네가 겪었을 고통을 몰랐어. 그러나 그때 그들은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남성의 예상을 깨는 소리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같지만
그 안에는 무엇인가 부드럽고 무거운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남성은 갑자기 등을 돌려 창고 밖을 살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띈 건 한 남자의 그림자였다. 그 남자는 낡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기이하게도 루카와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성은 무심코 그에게 다가려 했지만 그 순간 루카가 남성을 끌어당기며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루카, 괜찮아. 남성은 루카를 달래며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남성은 그 남자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직감을 느꼈다. 그가 루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남자는 분명 루카의 과거와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 모든 게 뜻밖의 사실들이야. 남성은 혼잣말을 하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남자의 그림자를 다시 찾으려 했다. 남성은 그림자를 쫓아 몇 걸음 더 다가갔지만 그 남자는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고 그 속에서 남성은 루카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마주한 사람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루카의 과거와 얽혀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꼈다. 루카는 여전히 남성의 품에서 떨고 있었고 그 눈빛은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남성은 그를 부드럽게 달래며 다시 한번 그가 겪었을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루카의 과거는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있었다. 루카,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게. 남성은 속으로 다짐하며 루카를 안고 창고를 나섰다. 그들은 공원길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루카는 점점 안정감을 찾은 듯했고 그의 떨림은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남성은 그날 밤 루카와 함께 집에 돌아가면서도 그 남자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루카가 겪은 과거의 비밀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남자와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남성은 루카와 함께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그는 잠시 루카가 편안히 자고 있는 동안 그가 만났던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서 루카라는 이름을 검색하던 중 그는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 속에 루카와 닮은 강아지가 있었다. 그 강아지는 정확히 루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강아지가 과거에 여러 차례 입양되었으나 결국 버려지고 경매장에서 팔리게 된 이유도 그가 이전에 경험한 폭력적인 환경 때문이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루카였으며 그의 주인은 그를 심하게 학대했고 여러 번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때마다 마치 그가 괴물처럼 취급되었다. 이게 다 루카의 과거였어? 남성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루카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자신이 처음 만났을 때 그저 한 마리 강아지가 아니라 감추어진 아픔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남성은 그 후 몇 주 동안 루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루카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의 행동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루카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루카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왜 그가 창고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루카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남성은 확신했다. 루카의 과거는 반드시 밝혀져야만 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남성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다시 그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결단이 내려졌다. 루카의 과거를 완전히 밝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남성은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루카의 과거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남겼고 그를 둘러싼 비밀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결심했다. 루카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가 겪은 고통을 진심으로 치유해주기 위해선 그가 만났던 사람들, 특히 그 남자에 대해 알아내야 했다. 그는 그 남자를 다시 찾기로 결심하고 루카와 함께 그가 처음 만났던 경매장으로 향했다. 경매장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루카의 과거와 연관된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출발점이 되어버렸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경매장의 건물은 오래된 벽돌로 지어졌고 바깥은 어둡고 썰렁한 느낌을 주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누구도 루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남자는 그곳에서 수많은 강아지들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루카는 정말 다른 눈빛을 가졌다. 그 강아지는 단순히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죽을 만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남자는 루카를 품에 안고 말했다. 경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다. 그 남자는 처음에 그를 지나쳐갔지만 이번에는 그가 멈추고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너 정말 이 강아지를 입양했구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이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루카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남자의 눈빛이 갑자기 무겁게 변했다. 루카는 아니, 내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 아이는 나를 따라와서 내게 구조를 요청한 거야. 하지만 나도 그 아이를 구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억눌린 듯 떨렸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루카는 그때마다 여전히 남자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럼 그 아이가 살아남은 이유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구해주지 못했을 때 사실 그 아이는 절망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어. 그 아이는 상처투성이었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지. 나는 그 아이를 구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는 그 아이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아이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살아갔어. 그리고 경매장에서 또 다시 팔리게 된 거야. 그 남자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다. 남자는 그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나요? 왜 지금까지 숨겨두었나요?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내가 그 아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너처럼 그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너는 다를 거야. 그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남자는 진심이 담긴 말을 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루카는 단순히 입양된 강아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존재였다. 남자는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그 아이가 겪은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남자는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은 오래전 어느 날 사라졌어.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난 것 같아. 그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그럼 루카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뛰었다. 루카는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할 때란 것을 느꼈다. 그 강아지의 과거를,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까지 절망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남자는 루카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너와 나,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남자는 루카에게 속삭였다. 남자는 루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루카는 조금 더 편안하게 보였다.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두려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조금씩 그 아이를 믿기 시작했다. 루카가 입양된 후 남자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과 안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남자는 루카를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듯 몸을 풀고 남자의 팔에 기대어 잠들었다. 남자는 그런 루카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루카와 함께 공원에 갔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루카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풀밭을 달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자는 그런 루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이 강아지는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었다. 그들이 공원에서 돌아올 때 나는 한마을의 동물보호소에 들렀다. 보호소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집을 찾고 있었다.
남자는 그곳에서 자주 자원봉사하는 동물들에게 좋은 집을 찾아주는 일을 했다. 오늘도 그는 보호소에 들러 루카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보호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남자가 루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놀랐다. 오, 이 강아지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행복해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죠. 그들이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남자는 루카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 거야.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리고 너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거야. 그러던 중 그곳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보호소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강아지가 눈에 띄었다. 그 강아지는 루카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 강아지를 보며 루카에게 말하였다. 너와 비슷한 강아지가 있네요. 너도 언젠가는 다른 강아지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 강아지는 루카처럼 외면당하고 버려졌던 아이였다. 보호소 직원은 그 강아지를 진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남자는 그 강아지를 루카와 함께 돌봐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루카는 진호와 함께 친구가 되어 점점 더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두 강아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점점 더 친해졌다. 남자는 그 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루카와 진호의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남자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자가 일하는 보호소에 한 여성이 나타나 루카와 진호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주인은 예상외로 가까운 사람일 수 있었으며 그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었다. 남자는 그 여성을 보며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루카와 진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여성이 말한 것처럼 루카와 진호의 과거는 그가 알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남자는 루카와 진호를 품에 안으며 결심했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두 강아지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이 보호소에 나타난 그날부터 남자는 매일 그녀의 움직임을 신경 쓰게 되었다. 그녀는 그 강아지들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고, 남자는 점점 그 과정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점차 그녀의 질문이 깊어지고 그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이 강아지들의 배경을 아세요? 특히 루카와 진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보호소 직원은 그녀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남자에게 눈을 주었다. 남자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 강아지들은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 주인은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일 수도 있고 강아지들의 사연이 단순한 유기 사건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요. 남자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 여성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는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루카와 진호의 과거에는 단순히 버려진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아지들은, 강아지들은 그들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강아지들은 원래 큰 재벌 가문에서 키워졌어요. 그들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결국 그 가정에서 버려진 거죠. 그 중에서도 루카와 진호는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던 아이들이에요. 이 강아지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실을 알고 나면 모두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남자는 여성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돌보고 있던 루카와 진호가 그렇게 복잡한 사연을 지닌 강아지들이었단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다. 루카와 진호는 단순히 외면당한 동물이 아니었고 그들의 과거는 이 사회의 상류층과 얽혀 있는 복잡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 속해 있었다고요? 남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가문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그들은 버려졌어요. 그런 아이들을 다시 찾는 것은 이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에요. 여성이 답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루카와 진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자신이 그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지만 이제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와 그들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면 저는 그들을 놓아줘야 하는 건가요? 여성은 잠시 고민한 후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들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여기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이건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시간이에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루카와 진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돌봐주는 것만이 최선인지 아니면 그들의 진짜 가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결정해야 했다. 그날 밤 남자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진짜 주인이 돌아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그들을 계속 키워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결심을 내렸다. 루카와 진호는 그들의 과거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놓지 않을 거야. 남자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남자는 마음속 결정을 내린 후 루카와 진호를 더욱 아끼고 돌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나온 고통의 길을 생각하며 그는 더욱 열심히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았다. 그의 집은 이제 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가 되었고 루카와 진호는 점차 그의 품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남자는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일상은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남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 가문의 변호사였다. 저희는 당신이 입양한 강아지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강아지들은 우리 가문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법적 권리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강아지들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남자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행복하게 지내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다. 그럼 결국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단지 법적 소유물에 불과한 건가요?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대답했다. 우리는 강아지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자꾸만 루카와 진호를 떠올렸다. 그 아이들이 다시 그 가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는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그들은 그곳에서 버림받았잖아요. 남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왜 이제 와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다. 저희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주인은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고요한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하나는 루카와 진호를 그들의 진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자신의 손에 붙잡고 계속 함께 지내는 것이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의 마음은 무겁고 슬프기만 했다. 그날 밤 남자는 루카와 진호가 잠든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그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루카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진호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을 것 같았다. 그들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남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그의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가 선택한 길은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는 그저 강아지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결국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음날 변호사와 직접 만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혼란을 끝내고 루카와 진호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야. 남자는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짐했다. 다음 날 남자는 변호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슴이 떨리는 상태로 그곳에 도착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남자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볕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남자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불안과 혼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이곳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 속에서 변호사의 말을 기다렸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한 후 이어서 말했다. 강아지들은 원래 우리 가문의 중요한 상속 자산이었어요. 그들은 가문의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었고 그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동안 루카와 진호에게 보여준 사랑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들을 진정으로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가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남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들은 저에게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그들의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는 건 그들이 다시 상처를 입게 만든다는 뜻이 아닐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알아요. 저도 그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그는 루카와 진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이 다시 가문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고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과연 루카와 진호는 그가 선택한 길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남자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면 저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래요. 변호사는 남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갈등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루카와 진호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남자는 루카와 진호가 함께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마치 그가 무언가를 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루카와 진호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그가 할 말의 깊이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의 눈빛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는 속으로 되새기며 결심했다. 남자는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가 선택한 길은 루카와 진호에게 그들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택했다. 물론 이는 그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루카와 진호에게 말을 걸었다. 여러분,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내가 내린 결정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요. 루카와 진호는 모두 그를 바라보며 마치 그가 말하려는 내용을 예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며 말을 이어갔다.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선택한 길은 너희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그 순간 진호가 몸을 일으켜 남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앉았다. 루카도 그의 옆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그에게 준 사랑과 신뢰는 너무나 소중했다. 남자는 그들의 고요한 눈빛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도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내일 너희는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야 해. 그 길은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길이야. 남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을 내리며 말했다. 그날 밤 남자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 지었다. 그가 결정한 것은 바로 루카와 진호를 입양하여 그들이 더 이상 상속 재산으로 되돌아가거나 그들만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 그는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다음 날 남자는 변호사에게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그러나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루카와 진호는 나의 가족이 됐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변호사는 남자의 결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는 루카와 진호에게 이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킬 거예요. 루카와 진호는 그를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이 모든 일은 결국 그들을 위한 기적과도 같다. 남자는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루카와 진호는 더 이상 그들의 운명에 휘둘리지 않으며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이 작은 강아지들이 그에게 준 사랑과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남자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끝.